안녕하세요. 오비스테 이춘남 부부장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최근에 많이 못 찍었어요. 바쁘기도 너무너무 바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과연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고민도 많이 됐었습니다. 추석 전후로 이렇게 굉장히 파동이 크게 치는 그런 느낌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시장, 특히 강남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굉장히 귀하고요. 그다음에 뭐 2000세대, 3000세대 돼도 실제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는 매물이 한두 건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에 지금 둔촌주공 아파트나 개포 4단지, 그리고 개포 1단지, 뭐 또 반포 1주구, 1, 2, 4주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일들이 일어났었고요. 그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 이야기들을 하면 강남권에 사실상 진입할 수 있는 수는 굉장히 적어요. 적고, 그 다음에 아무리 못 가져도 뭐 13억, 15억, 뭐 17억 이 정도가 기본으로 자금이 준비되지 않으면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번 상승장에서 갈아타기를 이제 시도를 하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하죠. 내가 그러면 이걸 팔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거는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만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로 옮기고 싶다라고 하면 예상은 그렇게 가능하지만 잠실의 아파트를 팔고 넘어왔을 때 이미 내가 진입할 수 있는 가격을 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잠실 아파트라든가 뭐 다른 쪽에 마포라든가 이런 대장주들이 가격이 쭉쭉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계속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그 대장주로 갈아타고 싶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모든 일이 벌어진 다음에 볼 수 있는 후행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아시기 전에 두 달 전에 이미 이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거래가 신고가 계약 후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고들이 보통 중도금을 입금한 다음에 실거래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데이터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시장에서 움직임은 훨씬 더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갈아타기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집을 매도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스케줄이 나오면 그 스케줄을 가지고 내가 새로 매수할 곳을 가서 매물을 찾아야만 계약을 할 수 있지, 내가 어떤 계약할 물건을 찍어 놓고 내 물건을 매도한다면 그때는 이미 더 이상 올라간 가격으로 계약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너무나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것들을 현장에서 발견을 하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둔촌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착공신고가 들어가면 이제 매물을 거래하기가 어렵습니다. 개포 4단지를 예를 들면 지금 9월 25일까지 조합에 등기 접수가 된 사람만 명의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착공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강남권의 매물을 지금 이제 관리처분을 득하고 새 아파트로 입주하려는 그 단지들은 거래를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포 1단지 1, 2, 4주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평형 배정에 대한 불만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조합이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주도 지금 불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반포 1단지 1, 2, 4주구를 쉽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가격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옆에 원베일리나 우성 그리고 또 여러 아파트들이 있는데 매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매물이 기껏 나와봐야 한두 개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대치동이라든가 항상 인기를 갖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매물이 굉장히 귀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대형 평수, 주상복합마저도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권이 확실하게 이제 뜨거워진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강남권 다음에 항상 뜨는 게 누구냐?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용성이냐, 그리고 이제 노도강이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번 상승기에서는 모두가 뜨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위례에서 매도를 하고 강남권으로 진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내가 만족할 만한 가격에 쉽게 팔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의 전화만 올 뿐이죠. 그리고 이번에 추석 연휴에 다 같이 모이셔서 아마 부동산 이야기들만 하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이야기를 하셨는지 추석 지나고 나서 매물이 더 많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진입 혹은 내가 원하는 지금 현재 내가 거주하는 지역보다 더 좋은 곳으로 진입하려면 현금 보유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고 과연 경기가 침체되면서 경기에 위기가 올 것이냐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고 저상장 되어 가고 있는데 부동산만 살아날 것이냐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대대광이 계속적으로 가격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구축 중심으로서는 가격 상승이 이미 멈췄고요. 그리고 이제 대대광도 수요자들이 이렇게 계속 따라갈 수 있는 것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대전, 대구, 광주, 광역시는 지금 현재 분양권 위주로 가격 형성이 되어 있고, 기존의 신축, 그 다음에 구축 점점 뭐랄까 가격 상승이 무뎌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구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것에 부담을 느껴서 가격이 내려가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그 지역 주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 그리고 이 매물을 이제 가져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엔 서울의 핵심 지역으로 점점 범위를 좁혀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제 이번 그 상승장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갭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뭐 갭 투자를 보통 갭 투자가 1억 미만, 2억 뭐 이 정도로, 예전에야 뭐 강남에서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3억을 들고 있어도 서울 시내에 갭 투자할 곳을 찾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갭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담이 커졌고,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현실과 그 예전의 그 기억을 자꾸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권의 매물을 보유하고 계셨다면, 강남 뭐 송파, 강동 뭐 이런 좋은 지역의 매물을 보유하고 계셨다면 지금 조금 색다른 상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제 그 송파나 강동의 구축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만약 오랫동안 보유하셨고 이분들이 수익을 상당히 보았다면 이제 다른 지역에 재개발 지역도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들이 워낙 쾌적한 곳에 지내다 보니까 그 재개발의 그 가치성,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시는 모습들을 제가 가끔 보면서, 그거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잘한다는 것은 그 지역이 나중에 미래에 얼마나 좋은 지역으로 변화할 것이냐는 것을 캐치하는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은 지금 굉장히 큰 규모의 자금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은 재건축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그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재건축은 조합 설립이 되면서 우리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어려운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기준으로 해서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인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시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계속 제자리에 맴돌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경우에는 뭐 위례를 팔아서 성남 구도심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하기도 하고, 또 뭐 다른 지역에 갭 투자 들어가신 분을 광명으로 추천하기도 하고, 또 뭐 강남에 갖고 계신 분을 이제 강남 매물 나름이겠죠. 뭐 노량진에 추천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것의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지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그 전에 많이 수익을 냈었던 걸 가지고 지금 현재도 그 기준을 갖고 있다면 절대로 부동산 투자에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부동산 투자가 됐든 주식 투자가 됐든 어떤 자산 가치를 상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렌드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계속 침체돼 있고 인구도 줄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도 없고 그다음에 주변에 지금 서울 수도권 쪽에 뭐 신도시가 생기고 그다음에 교통망이 좋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결국은 내가 똑같은 1억을 투자를 했을 때 어디서 더 수익을 많이 생길 수 있느냐는 거는 굉장히 민첩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하셔야만 그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자료 없이 오늘 사실 이렇게 앉아서 카메라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좀 죄송하긴 한데 이번 추석에도 사실 연휴 동안 쉬는 날 없이 지금 일을 했는데요. 현장에 제가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현장, 시장만큼 영리한 것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물이 사라지고 또는 매물이 쏟아지고 이거는 다 시장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나 아니면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는 시장보다 느립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긴장의 시간을 늦출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긴 하지만 저도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부족하나마 우리가 예측을 하고 또 이제 그 투자처를 찾아가는 것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가라테하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 매도하시고 현금을 가진 상태에서 매물을 찾으셔야지 매물을 찾아놓고 내 집을 팔려고 하면 이미 때는 늦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번 상승장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상승장은 그 상승되어 가는 지역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좁은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그 여러 사람들끼리 결국에는 경쟁을 하게 되겠죠. 내가 얼마나 빨리 선택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서울 전체 지역에 주택 공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주택 공급이 많지 않은 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서울 전체 지역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폄하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마포에 계신 분이 은평을 좀 쉽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이 자금이 풍부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광명을 쉽게 보시고 또 성남 구도심을 쉽게 보시고 이런 것들 또는 동부권을 쉽게 보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 나중에 봤을 때 수익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곳들이 결국에 무시할 수 없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하고 상담하신 많은 분들이 3개월 전에 상담했는데 벌써 이렇게 가격이 바뀌었느냐 그리고 1년 전에 말씀했는데 이렇게 가격이 바뀌었느냐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희도 여러 가지 경험과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리는 것 뿐일 뿐이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냐 아니냐는 이제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려 있겠죠. 근데 이번에 지금 9월달 그리고 이제 그 7월달 여름 지나면서 제가 이번 그 부동산 시장에서 상승기를 보내면서 굉장히 이제 심지어 표현하면 고통을 사실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가격 변동이 극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강남권의 진입은 앞으로 이제 점점 이제 어려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강남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인서울로 들어오신다든가 아니면 좋은 수도권의 좋은 지역을 내가 선점한다는 것은
굉장히 나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려 말씀하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회를 놓쳤구나 깨닫는 순간 또 다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부동산 자산을 불려가는 거 혹은 내 평생 자산을 불려가는 거는 노력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비스트 밴드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저희 이제 밴드에서 오비스트를 검색하시면 오비스트 밴드가 있고요. 제가 매번 영상을 제작할 수도 없고 좀 너무 바빠요, 사실은.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매일 아침 제가 이거는 꼭 읽으셨으면 하는 정보들을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것을 뺏어서 제로섬 게임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자산을 불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 오비스트도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더불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비스트의 이춘남 본부장이었습니다.